하루 종일 모니터 보느라 지금 뭐 어저께 뭐 난리였던 것 같던데 오늘도 그렇고 부동산하고 그 떨거지 유튜버라고 그래야 되나? 음, 예. 어, 어떻게 보면 재밌는 시대 같아요. 여기 같으면 그러니까 이 사태를 이렇게 호도할 수 있다는 너무 많은 정보 때문에 상황이나 사태를 호도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워요. 아, 예, 예. 내일 들어갑니다. 오늘 코로나 검사 받고. 다행히 코로나 아닌가 봐요. 하고. 3시에 들어가요, 3시에. 3시쯤? 3시? 5시인가? 예. 몰라요? 뭐, 가봐야 월요일날 저는 가봐야 되는데, 사람 운명이라는 거 이제는 그런 걸 믿어요, 이제는. 예. 그러다가 뭐 어떻게 할지 모르고, 예, 했어요, 코에다. 어, 근데 그 까먹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슨 사태가 벌어지는지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내가 보기에.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러시아가 피해자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러시아가.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킨 게 지금 러시아가 저렇게 약했냐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러시아가 저렇게 있는 이유는 지금까지 시나리오가 틀렸지만 뭐냐? 고맙습니다. 협상 때문에 그래, 협상. 원하는 걸 협상 받아야 되니까. 왜? 지금 우크라이나 전역에 한 2천만 명 정도는 일주일이면 도살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정도면. 뭘로? 폭격기로. 폭격기로 두두두두 하면 끝나는 겁니다. 2, 3천 러시아 국민의 50%, 70% 정도는 지구사에 증발시킬 수가 있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왜 안 하는 거지? 지금도 이렇게 비난받는데 그리고 잘못 그 국제 관계를 잘못 착각하는 게 지금 EU도 여기 다 거부했죠. 우크라이나가 뭐 전쟁을 잘하고 있다 이런 건데 그냥 지금 현 상황에 잘하는 거죠. 네. 상당히 사실은 고리무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나라가 목표를 참는 거 우리나라가 이게 평양성이 되게 강해요. 일본이나 일본이나 그 상황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 상황을 이해해야지 이게 어떤 파장도 갈 수 있다 이런 여파가 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과거에 이런 게 언제 있었냐 막 이런 것도 찾아볼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경험을 들 수 있는데 선멸전 일주일이면은 우크라이나 국민의 4분의 3이 지구상에 핵폭탄 써도 그냥 없어집니다. 민간인들 지금 사망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러시아 참는 거예요. 협상 때문에. 협상이 만약에 우그러지면 갈수록 인내력이 떨어지고 러시아의 반전 분위기가 일어나게 되면 러시아가 점점 광기를 부리기 시작하겠죠. 아우 감사합니다. 그냥 전혀 그 무슨 러시아가 싸움을 못해 막. 예. 러시아가 근데 서방하고 지금 대결을 우크라이나 통해서 벌이는데 협상 카드가 뭐예요? 경제입니다. 경제. 경제인데 왜? 러시아가 원유를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경제 타격이 러시아가 더 못 견딜 거다. 난리가 날 거다. 막 이러는데 또라이인 겁니다. 러시아는 독재 국가예요. 경제 타격이 제일 나중에 크게 나타나는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민주주의 국가가 제일 경제 타격이 심해요. 사람들이 독재 국가가 더 통제를 하기 때문에 경제 타격이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클지 모르겠지만 독재 국가가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뭔가 얘기 듣고 그러면 국뽕이야. 예. 싸움을 못하는. 그런데 걔네가 그렇게 싸움 그냥 그대로 있는 거는 민간인 사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겁니다. 왜? 원하는 협상 결과만 얻으면 되면 뭐 중립급이라든지. 아, 이거 땀이에요, 땀. 물이 먹어서. 아, 예, 괜찮습니다. 컨디션 뭐 나쁘지 않아요. 독재 국가라 지금 전쟁이 이렇게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독재 국가에서 석유 수출 안 하면은, 예, 석유 수출 안 하면 그게 뭐가 되냐? 4차 오일 쇼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는데 4차 지금 오일 쇼크 이거 더 가면 나도 죽지만 니들도 죽는다는 겁니다. 아, 나? 힘들지. 루브라 지금 휴지 조각 되고 힘들지. 니네도 마찬가지야. 아, 니네도 마찬가지야. 우리만 멈추냐? 우리가 멈췄을, 우리는 참을 수 있는데, 니네 경제 멈췄을 때는 우리가 한번 지켜볼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멈췄어. 우리는 근데 이거 1년이고 2년이고 참을 수 있어. 멈춘 거. 근데 니네 일주일만 멈추면 어떻게 된, 니네는 일주일 정도 참을 수 있니? 치킨 게임 하는 거지. 러시아가 지금 협상을 위해서 치킨 게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와서 국뽕 자극하고 뭐 안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 자체가 지금 뭔가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거야. 우리나라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유럽은 당연히 탈출하면 미국의 위존적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1년이고 2년이고 참을 수 있어. 옛날 과거도 경험도 있고 그리고 우리는 독재국가야. 독재국가야. 어? 전쟁도 그렇고 독재국가야. 그래, 우리 참을 수 있어. 근데 니네는 우리 같은 환경 일주일이 우리 어차피 니네도 쇼크가 닥칠 텐데 일주일은 참을 수 있니? 아, 우리 모라토리움하고 우리는 1년이고 2년이고 견딜 수 있는데 니네는 우리 2년도 견딜 수 있겠거든? 2년도 버텨올 텐데 니네는 주식시장 일주일은 견딜 수 있을까? 얘네는 2년을 견디겠대는데 니네 주식시장 일주일 견딜 수 있니? 지금 전쟁은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아니고 서방 세력하고 대리전이죠. 맞습니다. 러시아하고 서방 세력의 지금 힘겨루기고 협상이죠. 어머, 푸른 늑대님 바이크팀 정말 정확하게 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지금 치킨 게임 하는 거. 이게 러시아가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안 갔기 때문에 치킨 게임에 들어간 거죠. 우리가 먼저 선제 타격 받고 우리 죽을 똥으로 사람들 배급하고 뭐 배고픈 거 견딜게. 근데 우리는 한 달 견딜 수 있는데 니네 3일은 견딜 수 있냐? 러시아는 2년이고 버틸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유럽은 일주일만 되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 유럽이나 미국에 일주일만 러시아 같은 사태가 터지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일주일. 그러니까 우리가 타격받았는데 그 다음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우리가 하루에 500만 배럴씩 생산하는데 그게 이제 500만 배럴 자체를 니네가 수입 안 하면 니네 무슨 사태 터지는지 알지?
앞으로 우리 현물만 받을게. 그렇죠. 러시아만 부도나는 게 아닙니다. 러시아 다음에 연쇄로 부도나는 거죠. 지금 이상한 얘기를 해요. 영향이 없을 거다. 너 우리나라 미친놈들 같아, 유튜브 나와서. 미국도 엄청난 고통을 겪지만 미국의 영향력은 미래를 위해서 더더욱 확대가 되는 거니까 참을만 하다는 거죠. 독재국가 경제불안 버티기 쉽죠. 2년이고 3년이고. 근데 니네는 일주일이나 한 달 견딜 수 있냐, 이거 주식시장이. 그걸 뭐라 그래? 오일 쇼크. 오일 쇼크가 언제 왔었는데요? 전 세계 고통받는 거죠. 2달 후부터. 바로 나타나는 건 다음 달, 2달 후,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건 한 2달 정도 후, 제가 예상하기에. 아니, 오일 쇼크가 언제 있었는데요? 그걸 알면은 이게 무슨 사태인지 정확하게 딱 보이는 겁니다. 오일 쇼크 언제 있었어요? 오일 쇼크, 그게 스태그플레이션이잖아요. 전 세계 스태그플레이션 오는 거는 당연한 건데, 무슨 사태 때문에 있었습니까? 전쟁 후에 온 겁니다. 전쟁 후에. 1차 오일 쇼크 왜 왔습니까? 중동전쟁. 전쟁 후에 전쟁 후유증이 왔다고요. 전쟁 후유증. 에? 전쟁 후유증. 2차 오일 쇼크는 언제 왔어요? 이란 이라크 전쟁 때 미국 개입해갖고 자원이, 식량 자원하고 그거 자원 없나? 3차는 걸프전이죠. 그리고 이번에 4차인 거죠. 4차는 뭐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인 거죠. 전쟁 후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쟁 중간에 터지는 게 아니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온단 말이에요. 금리 인상이 끝난 다음에 2차로 엄청난 후폭풍이 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뒤에 거를 보고 앞에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끝난 다음에 후폭풍이죠. 전쟁 후유증이죠. 예. 그러니까 잘못 이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전쟁 중에 전쟁 중에는 안 터져요. 그렇게 전쟁이 끝난 다음에 장기로 후폭풍이 오일 쇼크입니다. 이번에 4차 오일 쇼크죠.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게 보입니다. 역사적으로. 금리 인상이 종료된 다음에 다 파탄이 나는 거죠. 거기까지 서로 싸워요. 올라간다 뭐한다. 그러면서 서서히 망가지다가 금리 인상이 종료된 다음에 3, 4년간 다 초토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맨날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먼저 결론을 말씀해주고 그 다음에 과정을 들어가야 되는데 뭐 결론도 아니고 과정도 아니고 이것저것 다 얘기해줘. 디테일하게. 사람 모르는 놈이 디테일하게 아주 자세히 얘기해주는 거야. 아니 내가 볼 때 아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몰래 투자하는 것 같아. 모든 게 끝난 다음에 엄청나 몇 년간 그 전쟁 후유증 공포가 엄청나게 전 지구를 돌아다니는 거죠. 무슨 얘기하는 거? 어디서 뭐 구글이나 이런 데서 엉뚱한 얘기 듣고 와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모르고 그냥 짜집기 한 거 논문 이런 거 그런 거 짜집기 한 거 읽고 그냥 자기도 모르고 떠드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러니까 뭐 영끌이니 부동산이니 내가 볼 때는 스트레스 너무 커요. 예, 감사합니다. 지금 막 금리가 이제 인상하기 시작했어요. 막
지금부터 팔리지도 않고 금리 인상하면 서로 뭐 난리가 나고 그런 게 아니고 금리가 이제는 그때 그동안에는 보합되고 뭐 어떻게 하고 그러다가 금리 인상이 끝난 다음에 멸망하는 거죠. 멸망. 다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기간이 들어가면 그걸 알고 대처를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언제 어때 과거의 역사가 어땠나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5.1 쇼크가 언제 왔어요? 중동 전쟁 끝난 다음에. 중동 전쟁 중에 왔어요? 1차 5.1 쇼크. 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뭐든지 뭐냐 페트로달러 시스템이니까. 러시아 디폴트 한 1, 2년 동안 버티겠지만 서양은 한두 달만 디폴트 사태, 이른바 석유 200불 사태 겪으면요. 150불, 200불 사태 겪으면 전쟁 후유증 겪으면 뭐 어디더라? 지금 그런 얘기를 해요. 베네수엘라 산유국이 일이지 상업 생산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걔네는 중진류입니다. 저진류라고 그래. 저진류. 너무 탁해서 다른 나라 석유하고 섞어갖고 석유를 만드는 중진류 국가예요. 러시아는 상품이고 바로 생산 가능한 거고. 그러니까 공급이 되려고 하고 새로 세계 그 유통 시스템에 들어오려고 하면은 최소한 1, 2년 걸린다고요. 아니 러시아가 겪는 고통에 6개월 모라토리움 겪는 거 유럽은 최소한 뭐 2주나 한 달은 걸릴 수밖에 없죠. 다 후폭풍은. 근데 우리나라는? 내가 우리나라는? 제가 예상하는 바가 그렇고 과거에 이랬는데 뭐 전쟁 중에 유가가 폭등한 아니에요. 전쟁 끝난 다음에 후폭풍이 오죠. 금리가 아니 그동안에도 여파가 금리가 올라갈 때 여파가 있지만 금리 인상이 다 끝난 다음에 여파 그 다음에 멸망이 오죠. 멸망. 뭘 다 올라요. 8억 할인했는데. 가갖고 보세요. 2009년에 이 주시장 깨지고 금리 인상 종료일 때 부동산 공포가 처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8억 할인했어. 고도 할인 부장 들어갔어요. (8억) 할인의 공포. 8억 할인 50 반값 할인이 그때 반값 할인 무슨 소리야. 응? (8억) 할인한 그 아파트 어? 그거 장이 올라가면서 알아서 했겠지. 이거잖아 나중에. 아닌가? 미분양 사태 언제부터 분양했어? 2009년에. 얘네들 그때 속였지. 내 얘기할게. 뭐가 어떻고 미분양 대규모 미분양 났는데 속였지. 아니면 뭐 다 분양됐으면 이렇게 할인할 일이 있겠어? 2009년에 막 다 완판됐다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6, 70%가 허위였어요. 이 나라는 왜 무서운 게 뭐냐? 통계에 나오는 것들 중에 무서운 게 뭐냐? 다 이런 게 뭐예요? 신고제예요. 뭐? 신고제. 아 그때 다 100% 완판이었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70%가 다 계약 포기했었어요. 70% 80%.
왜 그러세요? 2009년에 오르긴. 그래 그때 그렇게 신고해갖고 올랐죠. 신고가하고 똑같아요. 응? 다 미분양됐었죠. 그때. 그때 뭐 이거 왜 미분양인데 그거 왜 완판 올랐냐면은 우리나라는 미분양이 무슨 제도입니까? 가격이나 조작이 가능. 미분양이 무슨 제도입니까? 미분양을 믿을 수가 없는 이유가 뭐죠? 지금도 무슨 제도에? 시행사 신고제 아니야 신고제. 그래서 2년 후에 터지잖아요. 미분양 났던 거 보통. 2009년에 미분양 대규모 미분양 났던 거 언제 터졌으면 2011년에. 미분양 나갔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때 다 완판이었어요. 서울 프리미엄 5억 프리미엄 2008년 9년에 오른다고 프리미엄 5억씩 5억 프리미엄 3억 프리미엄 다 뭐야 신고제죠. 지금도 이거 미분양 뭐예요? 신고제입니다. 아 지금 뭐 사상 최대로 폭증하고 있다는데 신고제에서 지금 폭증하는 거예요. 사태가 지금 심각하다는 거죠. 미분양은 우리나라는 다 뭐야? 신고제죠. 양심주의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2020년부터 사실은 거대 미분양 있다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몇 배 차이나? 100배. 지금 미분양이 몇 배 차이나? 100배까지. 내가 얘기할게. 미분양, 그러니까 지금 뭐, 다 뭐, 그 완판되고 청약 있다. 사실은 뭐야? 미분양이 몇 배까지 차이나? 100배. 언제부터 미분양이 시작됐어서 사실은? 2020년. 근데 지금 어떻게? 지금 이상하게 올해부터나 아니요 2020년부터 양심신고제라 확인해봤더니 몇 배가 차이나? 100, 정부 통계하고 100배 차이. 2020년부터 엄청나게 삐끼할 때 그때부터 미분양이었던 거야. 누가 이 미분양을 지금 몇억 프리미엄 주고 샀다 그러면 그래서 한강 그거 나오는 거예요. 한강대교 간다고 한강정모. 얘네 다 뭐예요? 지금 이거 사실상 미분양이었는데 지금 완판됐다. 뭐 청약하고 5억이 올랐다. 부동산 유튜버 새끼들 2020년에 이지랄 했잖아요. 사실은 몇 배 차이 났어? 100배. 최대 100배까지. 미분양을 지금 얼마 주고 산 거예요? 3억이든 5억이든 7억 프리미엄 주고 산 미친놈들이 된 겁니다. 우리는 양심신고제입니다. 양심을 가진 신고제도. 저금리 상태에서 미분양을 허위했고 지금 100배 차이 나는데 2020년부터 미분양 사태였는데 이거 어떡할 거야? 2020년부터 청약해서 5억 올랐다 7억 올랐다 소문을 그렇게 파다하게 사실은 미분양이었는데 준공 미분양 돈이 없어서 포기했던 건데 그거 3억이든 5억이든 프리미엄 주고 산 사람 2020년부터 프리미엄 주고 산 사람들은 뭐가 될까 이거? 특히 어디가 미분양이었어? 경기도하고 부산. 부산하고 경기도 사기라고 나오는데 이거 정확한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뭐 20억을 찍었다 신고가 40억을 찍었다 이런 거 미분양이었는데 악성 미분양이었는데 근데 이 뉴스 기사 메인에 다뤄요 안 다뤄? 안 다룹니다. 중공업 미분양 다 그거를 2020년 들어간 사람 그래서 한강정모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한강정모 그 부동산 업자들 얘기하는 거 한강정모 새끼들 편하게 살았나 보네. 한강정모들 가야지.
계약 포기하고 저기 한 거 5억 그거 미분양인데 사실은 40%고 60%고 할인 분양할 거 그거 분양가 제일 비쌀 때 미분양인데 그 3억 5억 프리미엄 주고 산 미친 인간들. 왜? 왜? 얘기하면 안 되는 이유 있나? 다 무슨 신고야? 허위 신고 청약. 알고 보니까 다 뭐야? 허위 신고. 어떡할 거야? 2020년부터 중공업 미분양 3억 5 프리미엄 주고 올랐어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예요. 막 이렇게 샀던 사람들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 가서 읽어. 아니 회사가 있어요. 미분양 추적하는 빅테크 플러스라고. 그 회사가 2021년에 발표하려고 해서 발표를 안 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요즘에 데이터로 다 추정이 RTMS 시스템이라고 임대차 그 시스템이 있어서 다 추적 가능합니다. 이때부터 난리친 게 뭐 이상하게 난리치고 뭐 집값이 폭등한다 막 공포불안 조성한 새끼들이 누구야? 부동산 유튜버 삐끼들. 이상하지? 악성 미분양 창고를 하기 시작했었는데 모든 거 뭐야? 허위로 조작된 환상공화국. 내가 만든 기사 아닙니다. 예전에도 허위 신고였죠. 그러니까 이게 10년 전에도 이지랄 했어요. 건설업계에서. 그 뭐 10년 전에도 이지랄 했습니다. 언제 특히 많았어? 2009년에. 악성 미분양이 그걸 뭐라고 그래? 폭탄 돌리기. 악성 미분양 폭탄 돌리기 희생자인 거야. 2020년부터. 응? 악성 미분양 2020년부터 환상 통제. 2009년에 최대였다고. 나중에 2011년도에 이거 9억 40% 50%씩 할인 판매했지. 왜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지금 미분양 못 믿어요 저거. 아마 그거 나오잖아. 미분양 넘쳐나는데 허위 신고해갖고.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미분양이었는데 우리나라 2020년부터 미분양이었는데 청약 완판에 막 그런 거 하냐. 2020년부터 이거 들어간 사람들 어떻게? 응? 집단 자살하러 간다는 얘기 한강 건설업계 새끼들이 손 빼고 그 딱딱 털면서 돈 벌었다고 댓글 달 때 하는 게 뭐예요? 아 한강 정보 가시게 생겼네요. 덕분에 저는 돈 벌고 갑니다. 내가 이렇게 너무 자세하게 업계에 들어온 면을 갖다 까발리는 게 뭐 잘못된 거 있어? 예? 건설 시행업계 그 고질적인 더러운 면을 까발리는 거에 뭐 잘못된 거 있냐고. 우리나라는 자체 사기꾼 공화국이에요. 명함사이기 때문에 모든 게 포장이에요. 나중에 사고 터지면 모른 척하는 없어지고 모른 척하는 거지. 이거 누가 지금 삐끼질했습니까? 부동산 유튜버. 특히 언제부터? 악성 미분양 창고란 2020년부터 어마어마하게 공포팔이 사기 방송을 했습니다.
그 들어갔던 사람도 빚 내고 들어간 사람도 어떻게? 영꾸라는 애들. 그래서 걱정하는 거야. 2020년부터 들어간 애들은 어떻게 돼? 나도 그러잖아요. 155부터 들어간 사람들 어떻게 돼야 2020년부터. 상당수가 뭐예요? 한강 정모. 그냥 직설적 얘기하잖아요. 아니 그 미분양 난 걸 갖다가 3억 청약 당첨됐다 그러고 축하받고 막 주위에서 빚내면서 또라이 개 상또라이. 응? 또라이 사실은 미분양 100배 차이 났는데 다 모든 게 뭐야? 위무죄가 우리나라는 모든 게 다 뭐예요? 저런 식으로 양심신고 따라해봐. 양심신고죄야. 근데 본인 같으면 본인이 분양하는데 미분양 났다고 동네방네 떠듭니까? 언제부터 100배 차이 났었어? 100배 차이, 최대 100배 차이 났었어? 2020년부터. 어디 특히? 경기도. 다 분양 완판됐 때문에. 빼본 하던 짓이에요, 저거. 아까 2009년도 얘기하던 사람 어디 갔어? 나와봐. 더 자세하게 까봐 알려줄까? 난 다 알아. 나와봐, 얘기해봐. 사람들이 그럴듯한 얘기 듣고 올랐어요. 뭐 그래프가 그래. 내부의 내용을 알아야지. 신고제 자체가 사기치라는 거예요. 가격 조작하고. 우리나라 지금 호가 다 신고제예요. 내가 내일 강남 아파트 압구정 아파트 1000억도 만들 수 있어. 신고해갖고. 내가 강남 공인중개사 사면 1000억 신고하면 1000억이야. 우리나라는 다 가격이나 이런 게 미분양이나 진짜 핵심적이고 고객이 알아야 될 정보들이 다 뭐야? 네, 업계의 양심신고제도입니다. 양심신고제도. 지금 다 이 양심신고제 때문에 문제 생긴 거야. 그냥 위무죄, 외국처럼 위무죄, 허위 가격 조작 있고 그러면 10년 이상 유기징역. 그 다음에 뭐 건설사 간판, 뭐 벌금, 뭐 재앙적 벌금제도 이런 거 하면 안 나. 저런 거 없어요. 우리나라 그런 거 없어. 외국에 있는 기본 제도가 없다고. 뭐 그래서 속지 말라고 얘기해 주잖아. 2020년부터 들어갔던 사람들은 여러분이 봤을 때 2020년부터 들어갔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것도 고분양가 사기였는데 거기다가 3억 5 프리미엄까지 붙여갖고 더 오른다 들어갔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걔네들은? 아, 강릉이 아닌가. 우리는 양심신고제니까 얘기를 해주는 거지. 다 양심신고제. 양심신고. 아주 핵심력이 중요하고 판단의 근거로 얘기하는 게 다 뭐예요? 양심신고제. 가격이고. 미분양 신고제예요. 우리가 바꾸라고 그랬었지 옛날부터. 바꿀 거 절대 안 바꿉니다. 그래서 이게 자발적으로 양심으로 신고하는 거 아니에요. 양심으로 신고한 거야. 양심으로. 아니 비싸면 안 사면 되는 거지. 굳이 뭐 그런 가격까지 우리가 알아야 돼? 포천에 빌라 경매 나오잖아요. 다. 아유, 경기도에는요 빌라 경매 천재. 경매 뭐 그냥 그 뭐라 그러나 그냥 경매 그냥 거의 뭐라 그러나? 예? 지금 경매 대란이 경매 대란. 경기도. 내 입에서 나오면요. 내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내 입에서는 사실밖에 안 나옵니다. 경기도요. 그냥 경매 빌라 경매가요. 그걸 왜 사요?
아니 지금 신규 저기 경매도 3분의 1 값이 대세인데 경기도 1억대인데 낙찰가. 예? 분양하다 미분양 난 거. 아니 네가 분양가를 네가 하던 말로 낙찰 받으면 되지. 누가 사요 그거를? 지금 빌라 경매 천국인데. 예? 3억짜리 낙찰 1억 되는 건데 그것도 안 사는데 지금. 예? 폭인데.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이거? 응? 3분의 1 값도 안 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3분의 1 값 아니에요 지금? 응? 지금? 3분의 1 값이에요. 경매 혼수 아니야 이거? 아 이것도 지금 8억에 그때 분양했던 거 아니에요. 헤이리 팰리스. 감정가 5억 2천. 헤이리 팰리스도 6억 8천인가 8억에 분양했었잖아요. 지금 1억 8천까지 있으면 3분의 1 뭐 25%대죠 옛날. 3분의 1 맞잖아요 34%. 3분의 1 값이잖아 이거. 이런 거 복층 빌라 1억대 아니야 이거? 헤이리 팰리스 고급일수록 3분의 1이에요. 아니 뭐 가갖고 안 사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빌라 사냐고 안 사요. 에? 이런 거 1억 5천 5천만 원에도 안 살 거래 이거? 5천만 원 정도 그냥 뭐 별장으로 5천만 원 정도 하면 좋겠죠. 복층 이거 1억 5천에 나왔어요. 여러분 이거 얼마에 살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볼 때 여러분들 그냥 가평이고 이러니까 내가 볼 때는 5천만 원 3분의 1 값 삽니다. 내가 볼 때 3분의 1. 여러분들 이거 얼마 사 복층인데 3분의 1 값. 뭐 지금 그런데 이거 뭐 분양할 때 뭐 2억 5천 3억 하지 않았겠어요? 예? 설악 IC 바로 옆인데? 존나 좋네. 어? 설악 IC 바로 옆이고 졸라리 좋네. 중앙구 설악 IC 메인이고 여기 고급 빌라 즐비한데 앞인데 호천이고 뭐 지랄이고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어? 뭐 이게 끝이 있을 것 같아. 끝이 없어요 지금. 근데 앞으로는 이 물량이 한 3배 정도 기본적으로 3배 이상은 나올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이거 어떡할 거야? 어?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어떡할 거야? 아니 누가 살 거냐고 그거를. 이거 봐봐 2억 7천에 1억 3천이에요. 그래도 안 삽니다. 어? 누가 살 거야 이거? 에휴. 근데 지금 낙찰을 안 받아서 문제죠. 어떡할 거야 진짜? 응? 어떡할 거야? 은행이 대출 안 해줘. 풀어준다. 은행이 손해볼 짓 안 합니다. 어차피 바질3라 신용대출 시스템이에요. 네? LTV 둘 중에 DSR하고 LTV 중 제일 낮은 금액으로 나가는 겁니다. 대출 제도는. 무식한 소리 그만 좀 하고. 그냥 정치꾼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사봐. 어? 또 뭐? 얘기해봐. 뭐? 서울은 그냥 갭투기에서 망한 경매 물량이 그냥 쏟아지고 있어요. 그냥 빌라. 아까 5천이면 괜찮지 않아? 고기도 거먹고 시골에. 되게 불안한 거. 아니 물어봐요. 정확한 자료를 알려드릴게요. 저는 뭐 표면적으로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정확하게 왜 어디에서 부셔야 되냐. 그럼 어떤 대도 안도 말 그런 얘기 말고 무슨 뭐 긍정적인 그런 말고 어디서 사야 되냐, 어디서 낙찰 받아야 되냐, 어느 때가 딱 정확하게 그때를 얘기해 줍니다. 낮은 거로 대출 나가는 거지 LTV와 DSR 중에 제일 돈이 적게 나온 걸로. 또라이냐고. 그러니까 진짜 말장난이지. 은행이 정부에 시킨다 그렇게?
금소법이 있는데? 정신병자니? 너 금소법이라 모르지? 그건 윤석열 대통령 후보 얘기지. 나한테 얘기 들어봤자 정확한 얘기밖에 없어요. 다른 얘기해야 돼. 유가 얘기해줘야 되는데. 어우, 또 물어봐. 그리고 씨발 물어볼래 10,000원 쏘고 물어봐. 이거 유튜버인데. 이런 아주 뭐 고급 정보를 어디서 들을 수 없는 이야기는 10,000원을 쏘고 물어보란 말이야. 걔네한테 물어봐. 걔네 이상한 얘기를 해, 뭐. 10,000원을 쏴. 그리고 아까 얼마나 고급적 10,000원을 쏘란 말. 그리고 물어봐. 내가 알려줄게. 부자들이 돈이 남아 주택에는 투기 안 해. 고물가 저기에 주택 투기하는 부자도 있니? 아우, 감사합니다. 은행이 그럼 금소법 오면 그럼 금소법도 모르지? 아유, 씨. 은행 다닌 사람들한테 물어봐. 내 말이 무슨 얘기인지. 그냥 다 비웃는 거야. 그냥 갖고 논 거야. 20, 30대. 말이야 방구로 장난치는 거지. 모르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아니, 요즘에 그 저기도 안 당해갖고 또 뭘 알고 싶은데 정확하지 자료가. 얘네들 이렇게 알고 그러면 알고 이러면 얘네가 이런 쓰레기들이 우리가 사기꾼 공화국이야. 신고제는 자기들을 신고한 거를 믿으래요 항상. 난 씨발 안 믿어. 무슨 얘기를 해도 난 니네들 씨발 얘기를 안 믿어요. 항상 얘기하면 청약만한 5억 벌. 나는 네가 똥으로 얘기해도 코로 박아 얘기해도 네 말은 못 믿겠어 이 새끼야, 이 개새끼야. 여기 청약만 해도 5억 벌어. 야, 이 개새끼야. 부자가 되면 항상 재테크를 해야 돼요. 이 개새끼야. 당연히 이상하죠. 예. 아까 그거 봤잖아요. 복층 빌라 봤지? 좋지. 5천만 원에 나오면은 하나 세컨드 하우스로 구매해. 이상하게 땅 사갖고 그런 거보다 옆에 좋잖아. 고기 고먹고. 알았지? 나중에 팔기도 좋아. 신고제잖아, 신고제. 야, 걔네들끼리 지네 북치고 장구치고 막 사람 고용해서 이걸 봐라. 올랐다. 이걸 씨발. 야, 또라이냐? 나이가 씨발 지금 4, 50 처먹었으면 3, 40 됐으면은 세상 돌아가는 원리를 알아야지. 씨발 진짜. 걔네 열심히 사는 거야. 걔네가 얘기하면 항상 열심히 산다 그래. 여기 사람들이 무슨 호구냐? 청약하고 10억 벌었어요. 또라이냐? 또라이냐고. 저는 다 맞진 않겠지만 알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바젤3 충당금제도 재앙적인. 아니 대통령 혼자 포기한다고 그래. 선언해도 돼. 괜찮아. 선언하고 그래도 돼. 그 우리나라 스위프트 코드에 빠지고 이러면 돼요. 바젤 안 해도 돼요. 스위프트 코드에 빠지면 됩니다. 그 순간 스위프트 코드에서 다 제외됩니다. 그것도 그렇고 LC라고 있어요. LC라고 신용장 끊는 데서도 제외가 돼요. 그 신용장하고 스위프트 코드 때문에 한 건데, 예? 국제 회계 기준도 그렇고 안 하고 살면 되지 뭐. 우리나라 안에서 살면 되지 뭐. 니네 말대로.
우리나라 니네 말대로 우리나라에서 대출해주고 우리나라끼리 살면 되죠. 왜? 니네 말대로 하면은 그거 안 하면 되지 뭐. 우리나라 왜 신용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다 받을 수 있는 국제회계 기준이 뭐니. 아우 감사합니다. 원화도 상관없고 어차피 뭐 달러도 상관없는데 웬간하면 지금 이자율 추이를 봐야 되거든요. 이자를 후순위로 올리면은 달러가 낮고요. 만약에 선제적으로 올리게 되면은 원화가 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좀 유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금리폭을 높여서 이자를 올리면 원화가 낮고요. 원화. 만약에 미국보다 느리게 금리를 올리게 되거나 비슷하게 올리면은 달러가 난 걸로, 달러가 더 유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리한다고 얘기하겠어요. 유리하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한국은행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얘기를 하기가 좀 아주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왜? 윤석열 정권이 그러니까. 이거 루브라 얘기해야 되는 건데. 자, 말씀드리면은 전쟁이 끝나고 후폭풍이 5.1 쇼크입니다. 뭐 바젤 3 국제회계 기준 뭐 신용장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신용 국제 간 신용 거래 때문에 거예요. 스위프트 코드 공원에 다 신용 거래죠. 그리고 은행이 대출 제도도 모르는 것 같아. DSR 뭐 LTV 80 하면 LTV 신용부부나 가능하고요. 외국처럼 그건 정부에서 보증해 주는 거고요. 또라이도 아니고 은행에서는 원래 이제는 LTV하고 DTI하고 했습니다. 이 중에 돈이 제일 안 나오는 걸로. 지금은 LTV하고 DSR을 하는 거예요. DSR이 돈이 많이 나오면 LTV가 적게 나오면 그러면 LTV를 하는 겁니다. 둘 중에. 근데 그 얘기는 8, 90% 하겠다는 건 뭐 5억 이하 뭐 이런 아주 소규모 대출 뭐 이런 것들이지 그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면 은행에서 손실 발생하는 예상 외 손실에 대한 책임을 은행이 충당금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예상 내 손실하고 예상 외 손실은 예상의 범위 밖의 손실이 됩니다. 그런 구조가 아니라고요. 은행 시스템은. 여기 금융업권에 종사하시는 분 있으면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좀 알려줘요. 저 투기에 미친놈들한테. 은행은 LTV로 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두 가지 중에 또는 세 가지 중에 제일 대출 금액이 적게 나오는 걸로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안 올릴 수 있다니까요. 오일 쇼크가 무슨 쇼크예요? 오일 쇼크가 기록적인 무슨 쇼크, 재앙적인 무슨 쇼크예요? 그러니까 오일 쇼크가 물가 쇼크인데 쇼크라고 표현하는 게 뭐냐? 사회가 멈추는 겁니다. 사회 기능이 상당히 멈추는 거예요. 오일 쇼크가 뭐냐? 사회 기능이 멈추는 거예요. 주가는 대폭락하고. 왜 멈추는데요? 돈을 보내줘 물어야지. 10,000원 보내. 10,000원 빨리. 10,000원들을 안 써. 저거. 아이씨. 네. 사회 기능이 멈추는 거야. 사람들 다 위축돼갖고. 왜? 다니는 게 돈 드니까. 사 먹고 다니는 게 돈이 존나 많이 들어가니까
그냥 멈추는 거야. 멈추는 거야. 그러면 경제는 순환인데 멈추면 물류고 뭐간에 멈추면은 경제가 돌아가? 그럼 계속 그거야. 그냥 고용도 없고 산업도 없고 계속 망하고 전셋값 떨어진다고 얘기하잖아 내가. 아까 얘기를 하잖아. 이 새끼들 얘기 사기꾼 애들 얘기 전문가 사기꾼 얘기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 금리가 올라 본인이 금리가 오르면은 지금 상황이 안 좋아. 그럼 본인 같은 월세 내겠어? 아니면 전세 주겠어? 간단한 거야. 다시 물어볼게. 금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어. 그리고 물가도 올라가고 있어. 그럼 본인 같으면 전세 주겠어? 월세 주겠어? 금리가 떨어지고 있어. 그러면 본인 같은 월세 주겠어? 전세 주겠어? 반대로. 아우 감사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 이걸 얘네들 세뇌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너 지금 세상이 힘들고 우울하고 지금 물가 오르고 그런데 지금 당장 뭐 불안해 갖고 현금 갖고 싶어. 근데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막 얘기가 들려. 근데 너 같으면 월세 주겠니? 목돈으로는 전세 주겠니? 근데 지금 부동산 투기꾼들 유튜버는 월세가 대세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미친 인간들이지. 전세를 많이 주지 다들 전세 구하냐고 혈안인 거야.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작년부터 올해 오면은 전세가가 많이 폭락할 거야. 싸질 거라 얘기한 게 지금 현실화되는 거예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서로 전세 주려고 난리지. 목돈 마련하려고. 왜? 이자도 올라가고 보장도 받으니까. 그럼 월세는 어떻게 돼? 떨어지죠 반대로. 그럼 이자가 싸지면 전세 줘 월세 줘? 전세 주고 싶어 월세 주고 싶어? 이자가 싸지면 다들 월세 주고 싶은 거죠. 근데 부동산 투기꾼 유튜버들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공포파리 방송을.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이자가 쌀뜨기 집주인은 월세 주고 싶어 하죠. 여기서 얘기한 세입자 얘기가 아니고 집주인 입장에서는. 다들 뭐야? 전세 주려고 난린 거. 근데 전세가 없는 거야. 그러면 전세값이 더더욱 폭락하겠지. 전세만 구하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거예요. 주인 입장에서 간단한 겁니다. 요즘 누가 월세가 그거는 사기꾼 유튜버들이 얘기를 하는 거고. 사기꾼 유튜버 얘기하는 거. 전세가 대세지. 집주인 입장에서 또라이냐고. 그러니까 전세가가 지금 많이 내리고 있는 거예요. 서로 전세 내놓고 시중에 근데 전세하는 사람 불안해서 월세를 선택하죠. 이 사람들은 지금 전세자를 구하는데 이 사람들은 목돈 불안해가 어떻게 해요? 전세 월세를 선택합니다. 반전세나 누가 세입자들은. 그래서 전세값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간단한 걸 갖고 왜? 집주인 입장, 세입자 입장. 세입장에서 월세 구하려고 그러죠. 금리가 올라갈수록. 주인 입장에선 전세를 구하고. 금리가 싸지면 전세를 구하려고 그러고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월세를 구하려고 그러죠. 하여튼 문제야 저거. 그럴듯하게 얘기하면 사람이 그럴듯하게 논리적으로 들리면은 경제는 서로 간의 입장이고 조율이죠. 입장이 조율이죠. 지금 세입자들은 전세 있는 사람 불안해갖고 월세 들어가려고 난리죠 지금. 반전세 들어가려고 그러고 불안해갖고. 집주인은 어떻게든 전세금 최대한 받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시장의 균형점이 전세가 하락하는 현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작년에 이 사람들 올해 전세가 상반기 엄청 폭등한다고 그랬고 저는 전세가 하락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 말대로 나타내는 거예요. 다 99% 전세가 폭등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보면 되죠. 지금 전세 가면 주인들은 전세가 위험한 반전세 선택하고 월세 선택하죠. 그리고 전세 대출 받는 거 이자가 올라가고 이자도 월세 역전세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계속 싸지니까. 됐지? 되게 쉬운 거야. 복잡할 필요가 없어. 진리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아우예 정말 너무 커요. 큰 거 감사합니다. 전세제도가 없어진다며 오늘 미친놈들은. 하여튼 코미디야 코미디 대한민국. 미친놈들 많아. 전문가 행세하고. 에휴 진짜 씨. 그럴듯하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도 그걸 또 그렇게 들어요. 검증 없이. 또라이 사기꾼하고 그럴듯하게 말하는 또라이 사기꾼들하고 아주 적절하게 전문가니 지랄이니. 전세제도 없어진다며. 전세제도 없어진다며. 개나 소나 나와서. 에휴 또라이들 씨. 이자가 상승하고 낮아지는데 어떻게 전세제도가 없어지냐? 아주 간단한 얘기를 갖다가 복잡하게 얘기해요. 예. 오늘 주말인데 무슨 수술이 월요일날 들어와. 내일 입원한다니까. 앞으로 한국 사회에 어떤 일 벌어지냐? 쇼크가 와요. 쇼크 오는 겁니다. 쇼크가 뭔데? 멈추는 겁니다. 그래갖고 어른 거야. 왜? 비싸니까. 나가서 그러니까 오일 쇼크가 오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거리가 차가 없어. 일단. 그러니까 경제는 그러니까 신뢰를 바탕한 서로 간의 유동성인데 유동성인데 이게 원활해서 경제가 성장하는 거거든요. 여기 신뢰라는 신용이라는 게 생기는 거고 계속 이런 건데 멈추는 거야. 그냥 멈추는 거야 다. 오일 쇼크가 뭐냐? 그래서 오일 쇼크라고 그러는 거야. 다 멈춰갖고. 멈추는 거예요. 다 비싸서 멈추는 거야. 그래서 쇼크라고 그러는 그 쇼크를 치료하는 거는 초고금리밖에 없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예. 쇼크라고 그러는 거야. 이거야 그냥. 이건 아닌데. 유가 이건 아닌데. 그래서 80불 이상 되면 이제는 미쳐버리는데 이게 150, 200불 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다 그냥 멈춘 거야 그냥 사회가. 차가 많이 주고 왜? 가보면 거리가 한적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경제가 멈추는 거예요. 차를 안 갖고 다녀 막 거리고 웅하네. 그래 쇼크라고 그러는 거야. 한국 사회에 무슨 일이 벌어져? 길거리가 한산해. 사람들이 안 돌아다니는 길거리가 한산해지는 겁니다. 그걸 치유하는 방법은 초고금리 쇼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뭐 폴 볼코 흉내냈네 이런 얘기 나오는 게 무서운 얘기 나오는 게 80년대 폴 볼코가 연상되고 그걸 따라가겠다 이런 얘기 나오는 게 쇼크 예방. 그게 쇼크가 오면 일자리가 없어요.
이 쇼크, 오일 쇼크 오면요, 실업자만 넘쳐납니다. 백수, 집안에 있는 백수만 늘어나는 거예요. 차도 안 팔, 자동차는 안 팔리고 모든 게 안 팔리고 쇼크라고 그러잖아요. 경제가 멈춥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협박하는 거예요. 니네 오일 쇼크 와도 견딜 수 있겠냐. 우리는 배고픈 거 독재국가고 내수국가랑 1년이고 2년이 견딜 수 있는데 너 쇼크 한 달 견딜 수 있겠니? 니네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 거 같냐? 라는 거죠. 러시아에서. 그게 러시아가 경제를 볼모로 지금 서양 세력에 지금 협박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쇼크 오는 겁니다. 식량 쇼크를 쇼크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거를 경제라고 얘기하지 않고 쇼크라고 그래요. 쇼크. 예. 언제부터 이런 쇼크가 이렇게 조짐이 보일 거냐? 저는 제가 보는 거 다음 달 중순이요. 다음 달 중순부터 보일 거라니까. 내가 보기에. 앞으로 실업이 안 돼,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서양 경제를 인질로 지금 쇼크사 오일 쇼크를 오일 쇼크를 갖다가 협박을 한 겁니다. 러시아가. 우리는 협상하는 게 우크라이나 중립국, 돈바스 지역하고 이거 다 우리 땅 인정. 간단하잖아. 그거 그렇게 얘기한 그렇게 국제공사를 봐야지. 러시아가 싸움을 못해. 생각보다 실력이 없어. 그게 아니고 민간인들 죽이면은 지금도 지구의 악마가 돼가고 있는데 민간이 한 200만 명 죽어봐라. 어떻게 되나. 러시아는 어떻게 될 것 같네. 러시아 애들 민간인 안 죽이려고 지금 자기들 군인 죽는 거야. 걔네들 그냥 항공기 띄워갖고 두두두 하면 일주일에 4,500만 명이 죽이는 거 일도 아니에요. 2차 대전 때도 그거였는데 무응 떠갖고 폭격탄 장사정파 두두두두두 위에 있었고 두두두두두 이거 하면은 그냥 한번 쓸고 지나가면은 다 죽는데, 예? 하루에 50만 명, 100만 명씩 두두두 죽이는데 무슨 소리 하는가? 그러니까 세계 2위인 거야, 전쟁. 민간인 학살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협상하려고. 얘네는 오로지 목적은 협상 우위권입니다. 근데 협상을 하기 위해 전쟁터 들어가서 자기의 입맛에 맞춘 정권을 바꾸는데 다 지금 시나리오 실패했으니까 지금 이제 푸틴하고 제렌스키 머리가 아픈 거지 지금. 지금 민간인을 최대한 살상 안 하고 하는 겁니다. 에? 독일 나치될까봐 지금. 그래서 지금 최대한 이것만 하고 안 죽이는 거예요. 한번 400만 명 있는 키예프에 위해서 이거 해갖고 두두두두 한번 툭 하면 하룻밤 200만 명 몰살은 그냥 기정사실입니다. 그 몰라서 안 하고 있을까? 안 죽이고 협상 어떻게든 협상을 이끌어내야 되니까 지금 푸틴이 머리 아픈 거예요. 얘네가 싸움을 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투두두두두. 아니 지금 생각을 해봐. 러시아는 살상자를 발표하지 않습니다. 누구 많이 죽였다고. 우크라이나만 러시아인 많이 죽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러시아 애들이 싸움을 못해서 그거 발표를 안 하고 있을까요? 자기들 민간인 죽이고 누구 죽였다는 얘기 나오는데 러시아는 악마의 제국이 되니까. 지금도 러시아 이미지 개똥인데 예? 이거 전폭기 동원하고 전쟁이 거의 무슨 전쟁입니까? 전폭기하고 이거 미사일 전쟁 아니에요? 2차 세계대전 전폭기하고 이거 아니에요? 휘잉 폭탄
한 번 하룻밤 이거 가갖고 전폭기하고 쏘면은 그냥 50만 명, 100만 명 핵무기가 필요 없어. 도시 위에서 그냥 다 그냥 도시 하나가 하룻밤이면 토토합니다. 우크라이나 3천만 명 죽이는 것도 일도 아니에요. 생각보다 애들이 너무 강하니까, 강한 게 아니고 결사그냥 민간인 죽일 수 없고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냥. 이렇게도 협박하고 언로 달래는데 말을 안 듣는 거지 지금. 잘못한 전폭기 동원해야 됩니다. 전폭기라고 그러죠. 다연장하고 전폭기 도시 위에서 무제한 쏘는 순간 하룻밤에 2, 300만 명 죽이는 거 일도 아니에요. 아우 감사합니다. 어우 고맙습니다. 예. 핵무기가 아니래도 최대한 지금 예, 국제사회에 다시 복귀해야 되니까 서양하고 지금 협박하고 협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참고 있어. 생각보다 우크라이나 애들이 시민들이 또 결사항전하고 그러니까 민간인 못 죽이니까 그냥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냥. 러시아에서 협상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협상. 미국에서는 계속 박수치고 있는 거지. 이렇게도 얼르고 저렇게도 달라는데 우크라이나 말을 안 듣네 새끼들이. 협상을 사인만 하면은 우리 물러날게. 사인을 안 하는 거야. 스트레스 엄청 받는 거지 지금. 아니 암살당한 그런 게 아니고 민간인 죽인 전쟁 범죄자 될까봐. 민간인 대규모 학살. 그러면 러시아가 전쟁 끝난 다음에 얻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우 고맙습니다. 네. 러시아가 얻을 게 뭐가 있어요? 전쟁을 끝난 다음에 러시아가 얻을 게 뭐가 있습니까? 현대 전쟁은 현대 경제는 뭐 사람을 많이 주고 그 땅을 지배한다고 그게 전쟁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예? 현대 전쟁은 뭐죠? 시스템이 붕괴되면 경제도 붕괴되는 겁니다. 신뢰에 기반된 거. 러시아 어로 달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은 신났어요 지금. 유럽은 막 이거 지금 오일 쇼크에 대해서 에너지 쇼크에 대해서 지금 당장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EU한테 요청하면 EU 지금 거절하고 있어요. 뭐 러시아가 만만해서 그렇겠어요. 러시아가 지금 서양하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는 식민지를 확보해도 거기 유지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요. 그게 이제는 옛날하고 틀린 거죠. 아우 감사합니다. 네. 말씀 고마워 이렇게. 예. 그냥 그거예요. 푸틴은 중립국지대하고 저기만 있으면 우린 갈게. 우린 나토에 가입할 거야. 이 새끼야. 우린 나토에 가입할 거야. EU 회원국. 러시아가 우리한테 뭐라고 할 그게 없다. 이 새끼 씨발 말을 존나 안 듣네 이거. 지금처럼 가는 게 제일 현명하죠. 젤렌스키 입장에서 영웅배우. 푸틴만 좆대는 거 지금. 푸틴만 러시아의 입지가 엄청나게 떨어진 거예요. 러시아 국민들도 푸틴이 독재자인 거 알아요.
근데 문제가 미국은 석유 다 갖고 있는데 이번 오일 쇼크에 우리 같은 나라는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영향이 없을 거라니요. 러시아하고 무역을 안 하면 어느 내피셜이 나온 거예요. 우크라이나 국민이 아니 씨발 무슨 상관이 있냐고 지금 그걸 떠나갖고 예? 국제 관계가 무슨 저기야? 표면상 그런 거지? 그럼 EU가 참전했겠지. 우크라이나 아니 불쌍한 건 다 알지. 국제 관계가 불쌍한 게 있어? 힘에 눌린데? 우리나라 그럼 경제 좆되는 거 어떻게 하려고? 지금 러시아 그 시스템을 지금 붕괴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신용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루브라처럼 개 박살나는 겁니다. 전쟁에서 이익 볼 게 뭐가 있어요 러시아. 그래서 최단 기간 안에 끝내려고 그랬던 겁니다. 러시아도 빠지고 싶은데 애새끼가 말을 안 듣네. 예, 국가 간에 아군 적군이 어딨고 빨갱이 어딨습니까? 아, 이상한 소리를 막 해. 러시아 우리나라 망하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를 해 지금. 아우 고맙습니다. 예, 아우 다 말이 다 고마워요. 이상한 소리를 내. 러시아 망하면 만세. 우리나라는? 음. 그냥 우리 이익을 위해서만 하는 거 냉정하게 그래야지. 표면적으로 뭐 명분이 있겠지만 왜 그러는 거야? 아, 국제 관계는 뭐야? 양육강식입니다. 북한이요 존재감 없어요. 내가 좀 불쌍한 얘기 해줄게. 북한은 국제사회 존재감 자체가 없습니다 사실은. 중국이나 러시아나 미국, 일본이 없으면 우리 힘으로 일주일이면 끝이에요, 쟤네. 오일쇼크 사회가 멈추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 더 무서운 얘기를 해줄게. 오일쇼크 심하게 오면요, 주유소에 기름이 없습니다. 더 무서운 얘기. 오일쇼크 심하게 오잖아요? 주유소 가서 기름이 없어요. 쇼크가 멈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일 쇼크 온다는 얘기가 러시아에서 그거 협박하는 거예요. 지금 니네 오일 쇼크. 전 세계에서 지금 500만 배럴이 수입이 안 되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앞으로. 당연히 불쌍하지. 다 멈추는 겁니다. 적자라. 그냥 이상한 얘기를 하지 마.
이 시기에 무슨 뭘 투자를 하고 윤석열을 믿고 뭐 대통령 예? 다 지금 본격적으로 언제부터 해? 보통은요? 쇼크가 전쟁 끝난 다음에. 다 멈추는 거예요. 그걸 쇼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 쇼크라고. 그러니까 실업이 뭐 지금도 엄청난데 그냥 쏟아져 나오는 거 다 멈추니까. 뭘 처음 봐. IMF 때도 그랬었는데 뭘. 제2 IMF 사태인데 뭐 올해부터 어떻게 보면. 우리는 배고픔을 견딜 테니까 서양 니드 새끼들은 아우 감사해. 오일 쇼크를 한번 견뎌봐. 그겁니다. 서로. 니네 오일 쇼크 한번 견뎌봐. 우리 배고픔 견뎌볼게. 근데 우리는 1년 정도는 견딜 수 있는데 니네는 한 달은 견딜 수 있니? 그걸 하는 겁니다 지금. 경제를 볼모로. 근데 미국은 상관없다 이거지. 여기서 웃기는 거 뭐냐. 미국은 상관없다 이거지. 미국은 우리도 좀 고통스럽겠지만 좀 뭐 에피타이저 좀 안 좋은 거 먹는 정도? 그런 거라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제2차 IMF에 우리 20년 만에 IMF 때 딱 이랬다니까 이 분위기고 또 지금 무슨 사태인지 지금 와갖고 집값이 오르고요 뭐. 예, 똥이나 처먹어라 이 새끼야. 아유. 이거 끝나도 예. 전쟁 끝나 본격적인 오일 쇼크 오는 겁니다. 오일 쇼크 핵폭풍 부는 겁니다. 러시아 오일 쇼크 한번 겪어봐. 예. 그거 볼모 잡고 지금 협박한 거예요. 그 상태로 앞으로 이제 후폭풍들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1번, 2번이 아니고 앞으로 힘들겠구나 몇 년. 우리나라에 뭐 후폭풍이 없을 거라고요? 하여튼 국뽕 이 미친 새끼들은 진짜 지금 절대로 지금 주식하고 부동산 확실한 그거 아니면 절대 그거 하면 안 됩니다. 미친놈들이야. 어? 재밌는 새끼들이야 보면. 아유 씨. 에? 앞으로 그러면 물량이 쏟아져 나올 거니까 이렇게 돼서는 어떻게든 더 많이 나오냐 이런 것 뿐이라고. 아무도 안 사 그리고 쇼크 상태에서. 재밌는 놈들이야 보면 우리나라 유튜버 이런 애들. 재밌지 않아요? 제 얘기 들으니까 재밌는 것 같지 않아 애들? 네? 재밌는 새끼들이야. 걔네들 얘기 들으면 다 긍정적이야 아무튼. 아니 긍정적인 새끼들이야 하여튼. 예? 긍정적인 새끼들이야.
절대 긍정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예. 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예. 아니 그 쇼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일 쇼크 지금 얘기하는 건데 지금 미친놈들이야 지금 우리나라. 하나라도 어떻게 눈탱이 치겠다고 하여튼 대단한 나라야.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게 나 같은 사람이 얘기하면은 이게 내가 무슨 큰 전문가도 아니고 사실은 내 같은 사람이 미친놈들이라고 이거라고 그러면 되게 간단하지. 오일 쇼크 와갖고 멈추는 거야. 그 사회가 다 멈추는 거야. 그걸 스태그플레이 그러니까 우울한 거. 루저문, 그러면 루저문화, 뭐 먹을 것도 없고, 뭐 어디 가갖고 일자리도 없고, 루저문화, 그게. 질문이요. 예. 아무튼 뭘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하고 그럴 게 있나 이게? 전쟁 끝난 다음에 후폭풍이지? 오일 쇼크, 전쟁 끝난 다음에 오일 쇼크, 그 물가 대폭등 쇼크, 오일 가격 오르는 쇼크. 1차는 중동 전쟁 끝난 다음에, 2차는 이라크 이란 전쟁 끝난 다음에, 3차는 뭐 거기 그 걸프전 전쟁 끝난 다음에 4차는 지금이네. 4차가 지금이네. 4차 지금 4차 지금 70년대 한번, 80년대 초에 한번, 90년대 초에 한번, 30년 만에 이제 벌어지는 거네. 졸라 긍정적이야. 질문이요? 5,000명 가까이 붙네, 주말에. 질문이요? 질문하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됐지? 어렵지 않지? 뭐 어려운 거 있어? 존나 간단한, 감사합니다. 부동산 박살나고 난리 나는 거는 금리 인상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2년 동안은 헬게이트. 매일 그랬어. 끝난 다음에 올라갈 때까지는 뭐 보합이고 뭐 있었는데 끝까지 올라간다. 그 이후 2년 동안은 그냥 헬게이트야. 떨어져도 헬게이트예요. 2년 동안. 아니야. 2, 3년은. 현금은 훌륭한 투자죠. 이럴 때. 러시아 경제 패닉이다. 근데 이게 얘네 여기는 경제 패닉 받으면 우리는 오일 쇼크 받는 겁니다. 서로 주고받는 거. 얘네 이거 한 거 얘네 경제 멈췄잖아요. 우리도 조만간에 이거 하겠다는 겁니다. 러시아에서 당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얘네는 2년 갈 거 각오했는데 니네는 한 달 갈 거 각오했니 이거죠. 러시아에서. 그러니까 누가 더 이런 경제 위기에 강하냐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독재 정권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이런 경제 쇼크에 유리한 국가는 러시아 같은 독재 정권은 유리합니다. 계속 문제는 줄줄이 릴레이 줄줄이라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한 번 하고 우리나라처럼 쉬고 이런 게 아니고 오르고 그러니까 계속 미국의 금리 인상을 이렇게 오르고 그러니까 한 달마다 계속 올라요. 한 달마다 0.25%씩 계속 올려. 이 사태가 지금 벌어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오일 쇼크 계속 올립니다. 올리고
올리고 계속 올리는 거예요. 이번에는 3년 동안 지금 최하 11회에서 15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11회에서 15회. 어쩔 때는 그러니까 2년 동안 8번 올리는 거예요. 2년 동안 8번. 실감 국제 저기로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본이 다 가져간 거. 예. 줄줄이 릴레이 계속 올리는 겁니다. 1년 중에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모여갖고 올려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모여서 올려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모여서 올려요. FOMC 회의가 있거든요. 1년에 9번인가 하는데 특별한 일이 없으면 모여서 계속 올려요. 특별한 UNT 있으면 이번에 유예하고. 내가 볼 때 1,000원으로 느껴지는데 그건 민정 사람들이나 거기 지지자들의 욕심일 뿐이고 사실은 아무도 이번에 대통령 되고 싶어 하지 않는 분이 윤석열 된 것 뿐인데. 금리 지금 예상이 2.5에 3.15%까지 얘기하던데. 2.5에 최하 2.5에서 3.15%. 그럼 어떻게 해? 올리고 또 올리고 또 올리고. 미국 금리,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얘네가 1년에 뭐 2번 올린다 이런 게 아니고 어쩔 때 오르고 좀 쉬었다가 오르고 또 쉬었다 오르고 뭐 이런 식이에요. 따다당 땅땅땅땅. 우리나라는 가능성 없다고 봅니다. 그 정도까지는. 브라질은 신용 등급 자체가 틀려요, 우리나라하고. 아니 8%에 10% 가까이 될 거라니까 금리 인상 기간 끝나면 내가 볼 때. 자꾸만 아니라 그러는데 나는 그렇게 보고 있대. 8% 이상 되면 다 망한다 보고 있거든요. 아우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죠. 시중 금리 8%에서 10%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근데 그걸 절대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내가 볼 땐 충당금하고 여러 가지로 금리 인상 기간 끝나면 최하 8%에서 10%인데 아니라고 생각하더라고 다들. 언제부터 망하기 시작하냐? 6% 이상 넘어갑니다. 시중 금리가 지금 조만간에 올해 가기 전에 6% 넘어갑니다. 이미 뭐 139불까지 찍었으니까 뭐 유가. 네, 6% 넘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망해간다는 겁니다. 제 주장은 8% 10% 금방 간다는 거예요. 최고 금리, 평균 금리가 지금 좀 있으면 6%도 간다는 겁니다. 적금 넣으면 되죠. 예. 금리 앞에 제가 말씀드린 뭐 공급 앞 거짓말. 금리 앞에 장사 없습니다. 그냥 지금 지옥 문에 들어온 거예요. 지옥 문 밖에도 아니고 지옥 문에 들어온 겁니다. 올해부터 끝난 거예요. 투기꾼들은 지들끼리 정신 승리일 뿐이지. IMF 때 대출금리 8% 받는 애들 푸니까 그거예요. 잘 아시네요. 20년 만에 영끌족 그 사태 맞이하는 겁니다. 김치 국물 먹을 그거 밥 쌀도 없는 거지. 지금까지 그래도 정신은 행복하니까. 언제부터 들어와? 특히 제일 위험한 2020년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미분양 속이고 유튜브에서 청약한 5억 번다고 대규모 사기 벌였던 2020년.
그렇게 왜 그렇게까지 악랄하게 사기쳤겠습니까? 시행사 건설사 애들이 바보라 그래요? 유튜버하고? 신고제 믿고 들어간 애들. 예, 감사합니다. 예, 미분양이 오가는 우리나라 아름다운 전통이 있어요. 양심 신고제를 믿습니다. 이 사람들 양심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도 믿고 있지?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